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체코에 와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 선교사님 시청자들 향해서 개인의 소개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FMB 파송 선교사 체코 선교사 김현 선교사입니다. 아직 뭐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뭐 와서 이제 언어를 하고 있고 현지인 대상 사역자로 와서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데 뭐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러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방송은 선교사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님, 이곳에 지금 와 있는 곳은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네, 프라하의 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예, 바깥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 좋은 5월의 계절에 와서 이곳 아름다운 이 저택에 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겠죠?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침례교 목사로서 네. 부사역자로 사역을 했었고요. 네네. 체코로 오게 된 것은 네. 제가 처음 2012년도 네. 프랑스에서 유럽 재복음화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강의나 이런 것들에 많은 도전을 받았고 네. 거기서 나온 그 강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건 이제 이런 유럽을 전혀 선교 대상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 다들 뭐 아프리카 하면은 다 선교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유럽 쪽으로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신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강의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하고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이제 이어폰 꽂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돕는 선교사가 아니라 이 땅을 밟는 선교사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네. 그런 마음을 제 중심에 주시더라고요. 제가 네. 아멘으로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오자마자 짐 다 들고 이제 가자. 네. 선교실 가야 된다. 네. 이러고 이제 안에 뭐 상의도 없이 빨리 정리하고 가자. 와. 네, 그래서 네. 지원을 하려고 이제 FMB에 제가 침례교 목사니까 네. FMB에 요청을 하고 이제 면접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네. 마지막 훈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봤더니 이 훈련 자체가 아이랑 이제 어른이랑 따로 이제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둘째가 그때 100일이 안 된 아이였어요. 네. 저희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랑 떨어져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한국에서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네. 10년이 지난 이후에 네.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도 저는 그걸 잊은 적이 없었어요. 제 마음 중심에 너무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네. 늘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랑하는 이제 범일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그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네. 저는 선교사로서 나가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고 네. 그래서 교회와 제가 잘 만나게 됐고 네. 그래서 재작년에 훈련을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어디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까? 네, 부산에 있는 범일 침례교회. 범일 침례교회. 부산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네요. 저도 부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예, 초등학교를 부산 성지국민학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로 이사 와서
그 부산은 떠났지만 범일동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 예. 출신들이 이제 네. 넓은 바다를 보면서 네. 마음도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그래서 10년, 약 10년 동안 이 선교지로 나오지 못하다가 이 10년 이후에 이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선교지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유럽의 재부흥화,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도전을 받았는데 체코는 어떻게 오셨나요? 네, 체코는 이제 계속적으로 곽용호 선교사님 좀 어떤 예. 현지인 대상 사역에 대한 요청도 있었고요. 아, 네. 그것보다도 누군가의 요청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고, 네네. 그래서 일단 안에는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훈련을 들어가서 만약에 아내가 동일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저는 선교를 가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내가 품지 못하고 나간 선교사들이 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맞습니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아내분들이 집에서만 있으면서 지금 우울증이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 걸 봤기 때문에 음. 훈련 들어가서 만약에 아내가 동일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안 가겠다라고 저는 이제 다짐을 했었고요. 네,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훈련 받으면서 아내도 동일하게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게 됐고 네네. 또 나라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여러 나라 뭐 동유럽이나 또 독일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나라를 가야 될까요? 마지막 최종 나라를 결정할 때 독일과 이제 체코였는데 네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제 아내에게 동일하게 체코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네. 체코로 오게 됐습니다. 예, 체코에 이제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어떻든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체코에 오셨으니까 처음 체코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체코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리서치를 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했었을 때에 네. 0.7%의 복음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에는 이건 미전도 종족에 속할 정도의 어떤 복음률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것이 네. 첫 번째 제가 이 나라를 결정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였고 네. 또 제가 체코를 이제 현지인 대상 사역자니까 체코를 공부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오자마자 뭐 지나가는 어떤 체코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마음을 받게 돼서 복음을 좀 전해보았으면 좋겠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현지인이 이 반응하는 게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나한테 말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 야누스의 어떤 그런 그 개신교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종교적 우월주의로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말할 필요 없어. 나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진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각 선교지마다 그 특색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은 우리 한인들을 아주 웰컴하면서 그러나 복음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 나라에서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당히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유럽 자체에 대한 좀 그 또 한 가지가 문화에 대한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프라이드가 네. 옛날 이곳에서 그 유명한 음악가가 벌써 한 14세기, 15세기 때도 벌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또 마찬가지이고, 예.
그래서 일단 뭐 동양에서 온 키 작은 어떤 한국인, 예전에는 뭐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도 또 좋지도 않았고 네. 알지도 못했던 분들도 많았고 네, 네. 지금은 이제 K-팝이나 K-드라마나 여러 가지 K-문화 때문에 네. 또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뭐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나 이런 대기업들이 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인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들보다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이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급성장한 하나의 나라 중 하나이고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뭐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아주 유일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선교에 주는 나라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록 실제로는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 뒷 배경이 단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일들을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선교사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됩니까, 선교사님? 저는 일남 이녀. 일남 이녀. 네. 네. 몇 살짜리예요? 지금 12살. 예. 10살. 예. 또 8살. 나이는 참 좋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가 제가 볼 적에는 다른 나라에 적응하는 힘도 빠르고요. 언어 습득하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다 터득을 하고 다시 외국의 문화를 접할 때 물론 처음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힘든 시기만 잘 지나면 한국과 그 지역에 있는 그 문화를 잘 유입을 해서 아주 좋은 타문화권 사역의 선구주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아이들이 예.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현지 체코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네. 이 아이들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학교 힘들겠어요. 가면은 뭐 친구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네.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하고 그렇죠. 셋째는 특히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깨병인 줄 알았어요. 엄살인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학교를 가기 싫고 힘드니까 진짜 몸에서 이제 반응하는 게 이제 그렇게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네. 똑같은 그 증세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현지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은 네. 저가 이제 걔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수업하면 거의 한 뭐 50%, 60 많이 들으면 70%를 알아듣는데 네. 이제 점점 말이 이제 제가 A2를 통과하고 이제 B1을 배우고 있는데 네. 네. 말이 너무 빨라지고 모르는 단어가 거의 90% 이상이 되니까 네. 이게 가면은 토론을 시키는데 네. 어떤 토론 내용인지 어떻게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힘들고 선생님 대화도 힘들고 질문하면 지금 나는 좀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얘들 진짜 학교 가기 싫겠구나. 진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무섭겠구나.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지금 성교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 저도 이제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이민 간 지 50년이 되는데요. 그 당시 초창기 때 어려워하고 고생하던 사람들의 그 심정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이러한 그 고비가 있거든요. 고비가 있는데 이것도 한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언어에 대한 습득이 빨라지게 되는, 특별히 제일 어린 아이일수록 더 빨라져요. 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시기, 어떻게 말하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시기에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태양빛이 있는 그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면서 열심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아유,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힘든고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뭐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하셨지만은 선교사로서 이제 한국에서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고작 해야 뭐 2년이 됐지만 네. 이제 제가 초창기에 처음 이제 2년 전에 나올 때와 지금이 이제 후원자들이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느낌을 네. 이제 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체코를 선교지로 생각 못하고 이제 있다는 그런 것 자체가 네. 또 마음이 이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금 다 지금 아주 혼란기인 시기에 지금 계십니다. 아마 시청자들 가운데서 앞으로 선교사를 지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지금까지의 그 사역 얘기, 지금까지의 간증을 들으면 참 현장에서 나와서 언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자녀들이 그 현지 문화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 그 얼마나 가슴 타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어디든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아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되거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네.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네. 외에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시고 파송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될는지 모르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답답함이고 두려움인데, 그 때가 지나면 좋은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선교사님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언어를 공부를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다음에 하시려고 하는 사역의 계획 어떤 것이 있는가요? 저는 일단은 현지인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접촉점 무엇을 접촉점을 네, 삼으시라고 합니까? K 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네.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어 교원 이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네. 이분들과 또 한국말로 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접촉점을 좀 찾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또 이 현지 형제 침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형제 침례 교단에서 총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네. 30개 파송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떤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가깝게 뭐 1시간 거리만 가도 교회는 건물은 세워져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위해서 현지 교회 개척 교회 개척 프로젝트에 네. 제가 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네. 또 뭐 결국은 우리가 현지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되게 하고 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현지 교회의 현지 로컬 처치 그 커뮤니티의 그 교단에서 계획한 하나의 그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해서 사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건 제가 볼 적에는 참 아이디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현지를 우리가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프로젝트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교단이 배경이 되어준다면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이 계획한 프로젝트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사는 또 선교사로서의 또 할 사역들이 있으니까요.
좋은 바람직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곳이 프라하입니다. 그렇죠? 네.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고, 그다음 그 외에 수도 외에 여러 군데 좀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일단 저희 F&B 정책상 네, 2년 동안은 무조건 네. 언어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네, 네, 또 다른 어떤 뭐 원래 사역을 해서도 안 되고 네, 오직 이제 언어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네, 네. 저 또한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해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언어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떤 뭐 여기 이제 유럽 문화 자체가 방학 때문에 이제 두 달 정도의 방학이 있는데 네, 다들 이제 여행을 가셔요. 근데 네. 저희는 일단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다녀본 적도 별로 없고 해서 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 성교를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실망적인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365일을 다 못 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고 또 좀 여가를 이용을 해서 뭐 멀리 다른 나라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코 안에서도 시골 지역에 앞으로 내가 선교할 지도 이렇게 좀 한번 둘러볼 겸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도 하시는 것도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아직도 차가 없어서 차가 없이 한 2년 정도 지내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네. 필요한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에 좋은 우리에 맞는 차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일단은 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로 좋겠죠. 아마 틀림없이 공부에 그렇게 집중하신다면 어느 기간이 될 것 같으면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부디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렇게 잘 맞물려 가지고 좋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김현 선교사님, 시청자들에게 한번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네.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수술을 하셨고 이제 어제 이렇게 퇴원을 하셨는데 이제 제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신데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은퇴하신 목사님이 다들 이렇게 아프실까? 왜 다 안 좋으실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헌신한 주님의 종들이 말년에 더 좋은 기쁨의 즐거운 시간들이 많아서 주변에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복음 전파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장인어른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언어와 또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미래의 선교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잘 깊이 새겨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오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그리고 마음의 확실한 미래의 그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신 이후에 나오실 것 같으면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한국의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적지만 그런데도 미래의 선교 사역지를 좀 초창기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면 좀 준비가 더
좀 쉬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요, 선교사로 나오실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전적이고, 저런 점은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는 어려움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 프라하, 정말 아름답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이곳에서 있으면서 좀 힘들지만 선교사에게 매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잡으셔서 그 길로 나아갈 때 좋은 사역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주 희망적인 것은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일남 이녀 자녀들이 지금 한참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갈등들은 해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또 특별히 체코 말도 그렇지만 또 영어에 대해 가지고, 영어는 인터내셔널 랭귀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또 훌륭한 아버지의 또 후계를 이을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바람을 해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땅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 기도 제목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더 하고 싶은,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선교사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이제 와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많은 부분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명확한 그 부르심이 없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자꾸 이제 한국 보게 되고, 자꾸 이게 비행기표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부르신 명확한 부르심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시고,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어디서든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김현성 교사님 정말 이 폴란드 체코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정착하시면서 언어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결코 승리할 것이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귀한 긍정적인 그런 권면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디 성공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활활 불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